자, 이번 시간에는 수승화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승화강은 국선도 이론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고 또 한의학에서도 이 수승화강에 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 사부님께서 써놓으신 그 노트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를 어떤 병이건 간에 먼저 혈을 쳐서 수승화강을 시켜놓고 13가지의 치료법으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맞추어 가지고 뭐 침을 놔야 되거나 아니면 뜸을 놔야 되거나 약을 써야 되든지 해부를 해야 되든지 골조를 맞춰야 되든지 뭐 여러 가지 13가지에 맞춰서 치료를 하여야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수승화강이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특히 수련하시는 분들은 이 원리를 꼭 염두에다 두시면서 수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수승화강이라는 것은 화강을 말하는데요. 말 그대로 물이 오르게 하고 화가 내려가도록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사람이라고 가상해 보시고 여기에 심장에는 그 화를 간직하고 있고 또 몸에서 가장 근원적인 화가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양신장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수에 해당되면서 몸에 있는 모든 물기운들을 이 신장이 담당하죠. 자, 그런데 이 화라는 것은 성질 자체가 염염합니다. 즉 자꾸 위로다가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질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이것이 자꾸 오르게 돼서 눈이 충혈되고 머리가 열받고 뭐 뒷골이 당긴다거나 여러분들이 생을 사시면서 많은 체험을 아마 하셨으리라고 보는데 이 화가 오르게 되면은 그렇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화가 내려가도록 해줘야 합니다. 언제 잘 내려가나요? 마음이 고요할 때 잘 내려가죠. 그래서 수행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마음의 고요한 정을 찾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요하게 해줘야 화가 잘 밑으로다가 가라앉고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 화의 성질은 그렇고 이제 수를 보게 되면은 이 신장이 두 개가 있으면서 서로 이렇게 통해 있고요. 이 수기운은 물과 같아가지고 사람이 오랫동안 서 있다 보면은 허리를 안 쓰고 오래 서 있다 보면은 앉고 싶어지고 앉다 보면 또 눕고 싶어지고 물기운 자체의 성질같이 자꾸 아래로다가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적절히 잘 써가지고 이 수기운이 잘 오르도록 해줘야 됩니다. 수기운이 잘 오르게 되면 이 물기운이 이 심화의 기운을 제어를 해줘가지고 이 화가 잘 내려가게끔 만들어주는데 또 화가 잘 내려오게 되면은 이 물을 데펴주는 작용을 하게 돼가지고 이것이 또 수증기가 돼서 또 오르고 내리고 해서 몸이 좋아지면서 기혈순환이 아주 원만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원리에 맞추어 가지고 수련하시는데도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화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걸 군화라고 합니다. 이 군화라는 것은 몸에 있는 화를 다스리는 것 중에 아주 임금과 같이 중요한 그 화를 담당한다 그래서 이제 군화라고 하고요. 이 화가 내려가게 하시고 수가 오르도록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수승이 되고 화강이 되는 원리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다르게 표현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알코올 램프가 있고요. 알코올 램프 위에 이것이 물주전자라고 한번 가상해 보십시오. 자, 화가 내려와 있는 거죠. 불 기운이 있으니까. 이거는 주전자, 물주전자니까 이 속 안에 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수가 될 겁니다. 자, 이것은 요 수가 위로 올라가고 화가 밑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는 건데요. 자, 이 지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가만 놔두게 되면은 여기에 당연히 습기가 생기겠죠. 물방울이 서서히 좀 맺힐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습기가 서서히 온기로 변하게 됩니다. 자, 이 온기가 수승화강이 되는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생기는데 요 원리하고 똑같이 사람 몸에 온기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체온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온기는 보편적으로 36.5도로 되어 있는데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습기에서 온기로다가 바뀌고, 자, 온기에서 가만 놔두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펄펄펄 끓겠죠, 물이. 그래서 열기로다가 바뀌게 됩니다. 근데 사람 몸도 이 수승화강, 즉 화를 극도로 낮추어 주고 몸을 적절히 움직여서 수기운이 잘 오르게 해서 수가 오르고 화가 내려가는 이 수승화강 작용을 잘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 온기에서 열기로 바뀌듯이 내 몸 안에서도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랫배 쪽에 이 화가 내려와서 수기운을 대표주다 보니까 이 아래쪽에 열기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수련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체험하시는 그 여러 변화 현상 중에 단전이 훈훈해졌다. 아, 난 뜨거워졌다. 나는 열기가 막 난다. 기운 덩어리가 느껴지면서 이것이 마주 그 돌기도 하고 아주 뜨끈뜨끈하기도 하다 하는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이유가 이 화를 낮추고 수를 적절히 올리게 되면은 별도의 열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 군화하고 대별해서 상화라 그럽니다. 이것은 없는 거였지만 이 극도의 수승화강을 하는 가운데에 저절로 몸 안에서 생기는 별도의 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군화하고 좀 나누기 위해서 심장에 원래 있던 것을 이제 군화라고 하고, 이것은 보조로 이제 재상과 같다 뭐 이런 뭐 의미를 붙이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이 상화라고 해서 아랫배에 열이 생기게 되는데, 이 열이 생길 정도로다가 수련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아, 몸은 상당히 이제 좋아지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현대를 살아가시면서 현대병이라고 하는 것, 특히 또 성인병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수승화강이 파괴됐을 때, 깨졌을 때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고혈압, 동맥경화, 뇌 쪽으로 나타나는 무슨 뭐 치매 현상 같은 것, 모든 것은 이 기운이 잘 맞물려서 아래쪽으로 잘 기운이 뭉쳐가지고 위쪽은 시원하고 아래쪽으로다가 열이 나게 되면은, 이거를 또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상허, 하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위에는 텅 비우고 아래는 기운이 꽉 차게,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 배꼽 위쪽으로는
가급적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반신욕이라는 것을 하시게 되는데, 아마 지금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만약에 이런 것을 모르신다라고 하면은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스트레스를 너무 받거나 지금 기가 막 분산이 돼 있어요, 내 몸에. 그럴 적에는 목욕을 바로 하시는 것보다, 그러니까 배꼽이 있으면은요, 배꼽 아래쪽만 뜨거운 물에 담그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담그는 온도가 있는데, 이 온도를 너무 무시하셔도 좀 그렇습니다. 이 온도가 보편적으로 38도에서 42도, 이 온도가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 좋은 온도입니다. 피로를 풀기에 아주 무난한 온도가 됩니다. 38도부터 42도까지가. 자, 그런데 수련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올려도 됩니다. 42도, 45도. 자, 요까지 올리셔가지고 반신욕을 하셔도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련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일반인들이 만약에 반신욕을 해서 내가 좀 피로를 풀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온도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보편적으로 40에서 42도 정도면은 그냥 무난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수련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약간 올려서 이 정도로 하시고 45도 이상은 하지 마십시오. 피부하고 신경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내려가도 별로 그렇게 효과를 많이 못 봅니다. 그래서 이 온도를 잘 맞추셔가지고, 자, 물에 이렇게 푹 담그시게 되면은 한참 지나시다가 이렇게 어깨에 땀이 나거나 하시면 이제 그만 두시면 돼요. 그것도 사람마다 틀린데 보편적으로 한 15분 정도. 그래서 이것은 수승화강의 원리를 반신욕을 통해 가지고 내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게 되면은 아랫배 쪽이 훈훈하고 수족이 뜨끈뜨끈 하셔야 건강한 것인데, 이 수승화강이 깨지게 되면은 아랫배는 냉하고, 특히 여성분들 왜 냉해가지고서 질병 오는 경우가 많죠. 이 상체가 오히려 열이 많고 아래쪽은 냉하고 발은 차고, 이런 분들은 이 수승화강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수련하실 적에는 반드시 마음의 화를 잘 낮춰가지고 화가 아래 속으로 잠복해 들어가게 해서, 이것을 이제 그 도에서는 포일 수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것은 화가 내려가 가지고 요렇게 해서 이 속으로다가 들어가는 겁니다. 요 양이 자꾸 이제 발화되도록 만들어 가지고 여기가 이제 나중에 점차적으로 커져 가지고 이제 불덩어리가 되게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포일수중이라고 하고요. 또 주역괴에서, 자, 주역이라는 것은 동양학에서 말하는 자연 변화 법칙을 설명해 놓은 그 학문적 체계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 화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화라는 것은, 자, 수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요거는 괴에서 화에 해당하는 괴고, 요것은 수에 해당하는 괴입니다. 자, 두 개가 교합이 돼가지고 이 수가 오르고 화가 내리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이것을 수화기제라고 해가지고 64괴상 중에 63괴에 해당되는데, 만약에 점을 치거나 뭐 할 적에 이 괴가 나오면 굉장히 좋은 걸로 보게 되는데요.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괴상 자체가 자연의 변화 법칙 중에 가장 안정된 괴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사람 몸에 적용했을 때
화가 내려가 가지고 아래쪽이 이렇게 덥게 만들고 이 수가 올라가서 머리 쪽에 그 위쪽으로는 시원하게 한다는 그 수승화강의 원리에 가장 부합하는 괴이고, 이것은 사람 몸을 좋게 하는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 원리에 맞춰 가지고 침도 놓고 약도 쓰고 뜸도 뜨고 하는 것이고, 수련하시는 분들은 절대 잊지 마시고 언제나 화가 내려가게 해야 되고 몸을 적절히 써서 수가 오르도록 해서 수승화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늘 염두에다 두시기 바랍니다. 화는 모든 사람들이 수련을 했을 때 아주 깊게 화가 가라앉게 되면은 화가 잘 안 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일반인들보다 화를 잘 안 내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내 심화가 늘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잘 위로다가 솟구치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늘 이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수련에서 수승화강은 우리가 실천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해 두시면서 수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승화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국선도의 핵심 중의 핵심, 정기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